저는 이 연고를 지금 사용한 지가 지금 한 4개월 정도 되었는데 미백 효과가 좋아서 그런지 손등도 좀 많이 환해진 것 같고 네네. 얼굴에도 약간 물광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이번 겨울에 꽂혀있는 스킨케어 루틴템은 바로 비타민 C입니다. 종류가 굉장히 정말 많네요. 다 해봤거든요. 네. 근데 다 뒤집어지고 저는 다 붉어져서 나는 안 되나 보다 이제 네. 이렇게 생각하고 좀 약간 그렇게 포기를 하고 있었다가 안녕하세요. 피부요. 유엔영, 류정호. 김지영 원장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피부과 의사 16년 차. 네, 19년 차. 네. 저희가 이제 바르는 스킨케어 루틴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뭐 피부과 의사이기도 하지만 뭐 이렇게 바르고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지금 되게 덕질하고 있는 각각의 스킨케어 루틴템에 대해서 바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원장님 한번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아크리프라고 하는 이게 4세대 레티노이드거든요. 이게 저의 그 스킨케어 루틴템입니다. 그거는 화장품이 아니라 근데 약이잖아요. 네, 전문의약품이죠. 그쵸. 여드름 치료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티바 A. 스티바 A는 1세대 레티노이드고요. 이거는 4세대 레티노이드입니다. 근데 원장님이 여드름 안 나시잖아요. 여기 한 군데 나는 거긴 한데. 근데 저는 이제 여드름이 거의 잘 안 나는데 제가 왜 이 여드름 치료제를 제가 스킨케어 루틴으로 계속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드름 치료제이기 때문에 면포 용해 효과, 그 다음에 항염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드름에 굉장히 효과적인데 그 외에 여러 연구에서 타 레티노이드 대비 탈색소 효과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미백 효과가 굉장히 우수하고, 그다음에 표피 두께도 증가하고, 그리고 스티바와 굉장히 유사한 패스웨이를 거쳐서 광 노화에도 굉장히 치유 효과가 좋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 그렇게 연구가.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여드름 치료제로만 허가를 받았지만 당연히 광노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탁월한 미백 효과와 항노화 효과, 즉 주름 탄력이 좋아지는 효과죠. 그래서 제가 이 연고 여드름 치료제를 스티바 A의 대체제로 스티바의 대체제로 제가 이제 이 여드름 연고를 치료제인 4세대 레티노이드를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시고 사용하게 되었고요. 이거는 제가 얼굴, 목, 손등에 바르게 되는데 이 얼굴뿐만 아니라 목과 손등에도 광노화가 나타나는 부위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 연고를 지금 사용한 지가 지금 한 4개월 정도 되었는데 제가 이제 직업상 손을 자주 씻다 보니까 손이 항상 좀 거칠고 좀 보습력이 좀 떨어지고 건조하고 그랬어요. 장갑 끼고 버스 벗으면서 항상 손을 씻으니까. 근데 4개월이 지난 시점 지금 보니까 손도 굉장히 촉촉하고 결도 좋아지고요. 미백 효과가 좋아서 그런지 손등도 좀 많이 환해진 것 같고 얼굴에도 약간 물광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녁에 항상 반들반들 하세요. 그래서 바르는 방법은 제가 바르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레티노이드 제제이기 때문에 자극감이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쇼츠에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샌드위치 테크닉을 이용해서 보습제를 바르고 아크리프를 바르고 보습제를 또 바르는 거죠. 그래서 자극감을 최소화하는 건데요.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요 정도가 1g이거든요. 1g, 2g. 요거를 짜서 요거를 이렇게 바릅니다. 1g은 얼굴에 이렇게 바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했지? 나머지는 이제 제가 이걸 찍다가 이걸 찍었나요? 어쨌든 나머지 1g은 손등하고 목에 바릅니다. 그 다음에 좀 닦을게요. 닦으십시오. 이걸 한 번 더 해줘요. 2g을? 그러니까 2g을 한 번 이렇게 바르고 그 다음에 또 1g을 짜서 또 요거는 얼굴 나머지 1g은 이제 손하고 목에 바르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첫 번째 레이어링이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아크리프를 바르게 됩니다. 아주 밑질 작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네요.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 정도가 이제 와드콩 하나 두 알이거든요. 그래서 이 또 하나를 얼굴에다가 완두콩 하나리 얼굴이죠. 얼굴에 바르고 그다음에 완두콩 하나 요 두 번째 완두콩을 이제 손등하고 목에 바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은 계량을 어쨌든 손에다가 일단 먼저 하시네요. 러프하게. 그렇게 한 다음에 바르죠. 그 다음에 또
보습제를 아, 또 1g, 네, 2g 아까 짜서 짜서 바르고 그걸 이제 두 번 하는 거죠. 아. 또 1g 짜서 또 한 번 바르고 네네.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 스킨케어 루틴이 끝나게 됩니다. 아, 그러면은 샌드위치 테크닉도 적용하시고 네. 저희가 이제 보습제 용량 하루에 8g씩 4g, 4g 나눠서 사용 충분히 하시라고 맞아요. 말씀드린 것도 네. 지키면서 활성 성분을 자극 없이 전달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지금 전략이시네요. 맞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네. 네, 바로 그겁니다.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매일 바르다가 아. 이제 가려움이나 홍반이 생기면은 2, 3일 정도 쉬고요. 근데 원장님 이렇게 보습제 많이 발라도 얼굴 막 갑자기 뻘개지고 하신 적 있으셨잖아요. 네네. 네, 그럴 네.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 쉬기도 해요. 그래서 주의점이 네. 이제 자극, 가려움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래 이 4세대 레티노이드다 보니까 네. 레티노이드 이제 수용체에 선별적으로 이제 선택적으로 작용을 해서 원래 이론적으로는 자극감이 덜할 것으로 생각이 그죠. 되었어요. 4세대는 자극감이 좀 덜할 거라고 생각했죠. 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 임상에서 써보니 오히려 좀 자극감이 좀 심한 것 같다. 오히려 예전 네, 세대보다.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이 크림 자체가 이 각질 제거 효과가 굉장히 좀 우수해서 그렇죠. 네,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처음 레티노이드를 쓴다 그러신 분들은 3세대 레티노이드인 디페린을 먼저 써서 그쵸. 적응을 한 다음에 네, 네. 이 아크리프 크림으로 넘어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이 디페린의 물광 효과는 저희가 원장님이 쇼츠로 네, 소개를 해주셨죠. 디페린이 이제 3세대 레티노이드인데 그것조차 이제 물광 효과가 있다라고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는데 네. 그거에 적응을 먼저 하신 다음에 이제 아크리프로 오시면은 좋죠. 이제 좀 레티노이드가 적응된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자극감이 훨씬 덜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거. 주의점은 자극감과 소양감인데, 그쵸. 네네. 이게 저는 얼굴보다는 목에 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아무래도. 경우에는 네, 2, 3일 정도 쉬고, 쉬고. 네, 그리고 이게 누적 효과 때문에 네. 처음에는 자극이 없다가 나중에 나타나는 경우도 맞아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욕심내서 많이 나 바르면 괜찮네 이러면서. 괜찮네, 많이 바르면 효과 좋겠지.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양보다 좀 많이 바르게 되면 갑자기 가려움이 좀 생길 수도 그쵸, 있습니다. 있죠. 근데 이 연고를 꾸준히 오래 바르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럼 많이 쉬게 되면 효과가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주의점은 이 손에 아무래도 바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바른 손으로 얼굴을 이렇게 만지게 되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네.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 눈꺼풀, 네. 윗 눈꺼풀에 네. 이 피부염이 잘 생겨요. 아,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렇게 빨개지고. 문지르거나, 네.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이렇게 뻘개져 눈이 있어요. 뻘개져 있는 네, 경우가 있죠. 네. 네. 그럴 경우에도 그냥 한 며칠 정도 쉬어주시면, 네네. 그 증상은 네,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네네네. 그리고 이 4세대 레티노이드는 아크리프는 이제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에 처방이 필요하고요. 처방을 받으셔야 돼요. 병원에 네, 가서. 그리고 30g과 75g이 있는데 30g은 한 47,000원 정도고 75g은 한 63,000원 네.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30g보다는 전 75g짜리를 그쵸. 네. 더 네. 그람 수당 네. 가격이 더 싼 가격이 거니까. 좀 싸니까. 그리고 이거 미국에서는 굉장히 비싸요, 이 연고가. 미국에서는 1,000불, 네. 100만 원 넘는 네, 연고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계신 분들은 제가 한 3개씩 처방을 해드리는데 네, 네, 네. 이게 그렇게 근데 그렇게 많이 가져가실 필요는 없는 게 이게 75g 정도면은 제가 사용하는 양이 0.5g 미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150일 이상 쓸 수 있는 양이에요. 하나 네, 75g 그쵸. 짜리로. 얼굴, 목, 그쵸. 손등에 다 바른다고 그럼 했을 매일매일 때. 바르시는 게 아니니까. 네, 그쵸. 또 자극감 자극 있으면 또 때문에. 중단할 수도 있고. 네, 한 개 가지고 6개월 이상 쓸 수가 있고 그러면은 한 달에 10,000원 정도거든요. 그 정도밖에 그러네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레티노이드를 예전부터 좀 사용하셨다. 그래서 스티바 A의 대체제를 찾고 있다. 그러면은 이 아크리프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일 것 같고 네. 아니면은 처음 나 유효 성분을 좀 침투시키고 싶은데 레티노이드를 한번 발라보고 싶어. 그런 분들한테 꾸준히 레티노이드로 스킨케어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네. 좋은 아이템을 소개해 주신 것 같고 저도 이제 제가 루틴 뭐 스킨케어 루틴템이라고 하면 사실 매일매일 항상 나는 이거를 한다 이제 이런 거 루틴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루틴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좀 이렇게 뭔가 덕질하는 모든 그 스킨케어가 되게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 봄하고 여름에는 PHA 성분을 소개를 해드렸고 네. 작년 겨울에는 코엔자임 Q10을 소개를 해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되게 변화무쌍한 기후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좀 즉각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을 찾아서 제가 그때 딱 적용을 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데요. 요즘 제가 이번 겨울에 꽂혀있는 스킨케어 루틴템은 바로 비타민C입니다. 뭐 네. 비타민C 좋다는 건 너무 다 알고 계시는데 문제는 비타민C의 활성 성분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제 약간 산성이어야 되기 때문에 따가워요. 그래서 비타민C
비타민C 화장품 바르면은 다 뒤집어졌다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비타민C를 좀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지만 다 실패를 해서 그러면 좀 많이 먹기라도 하자 해서 제가 쇼츠로 메가도즈 한다, 비타민C 메가도즈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비타민C를 이제 먹고 근데 저는 먹고 발라서 피부에 딱 집중적으로 그 유효 성분 전달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비타민C를 정말 많이 시도를 해봤어요. 이제 예를 들면 PHA 비타민C, 트리플 비타민C, 뭐 순수 비타민C, 여기는 지용성 비타민C, 그리고 분말 비타민C. 종류가 굉장히 정말 많네요. 다 해봤거든요. 네. 근데 다 뒤집어지고 저는 다 붉어져서 나는 안 되나 보다 이제 네. 이렇게 생각하고 좀 약간 그렇게 포기를 하고 있었다가 저희가 그 쇼츠 중에서 마데카솔 분말 사용하는 에센스 섞어서 사용하는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정리해드린 적이 있는데 마데카솔 분말에 마데카소사이드 성분이 되게 좋은 성분인데 그게 비타민C랑 궁합이 좋다 이런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드린 쇼츠가 네.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제가 준비를 하면서 전 준비하면 다 해보거든요. 그래서 비타민C를 바르고 이 마데카소사이드 연고를 발랐는데 안 따가운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다 실패를 했던 비타민C를 전부 다 이 마데카소사이드 성분과 같이 발랐더니 전부 다 자극이 없어서 이제는 비타민C를 굉장히 잘 바르게 되었고 네. 또 무엇보다 서로의 비타민C와도 레이어링하는 수준까지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유명한 이제 비타민C 앰플인데요. 얘는 지용성 앰플이에요. 그래서 이 지용성 비타민C 앰플과 수용성 비타민C를 또 같이 쓰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지용성 비타민C 앰플과 뭐 수용성 비타민C를 같이 쓴 후에 그 다음에 마데카소사이드로 레이어링하면 또 자극이 없이 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요런 비타민C는 PHA 제가 되게 좋아하는 PHA와 비타민C가 섞여 있는 앰플인데 얘의 특징은 논문이 나와 있어요. 요거 바르면은 피부가 밝아진다라는 논문이 있어서 이제 요거 바를 때는 제가 그때 소개해드렸던 pH 제품들과 이 제품을 같이 발라도 비타민C의 흡수도가 되게 높아지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트리플 그러니까 비타민 E나 페룰릭 애시드 같은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드름이 있었을 때 피지산화를 억제해주는 그런 앰플이거든요. 그래서 요 앰플도 이제 마데카소사이드 성분하고 같이 바르면 이 지질산화도 억제해줄 수 있어서 약간 좁쌀 여드름을 좀 예방한다거나 이제 이런 효과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5가지 비타민C를 서로 각자 레이어링해서 제 마무리를 마데카소사이드 이제 저는 요 밤 크림을 사용을 하는데 요 크림은 제가 올리브영 추천템에서도 한번 추천을 해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습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재생 연고로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도 설명을 드렸었던 네. 제형이에요. 근데 주의사항은 저는 되게 건조 피부이기 때문에 이 제형은 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바르면 꼭 이렇게 무기자차 바른 것처럼 굉장히 백탁 현상 생긴 것처럼 되게 하얗게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될 때까지 그냥 바르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비타민C와 이 말씀드렸던 스킨케어 루틴템을 항상 저는 저녁에 이렇게 바르고 아침에는 비타민C 이 루틴템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 밤을 바르면 밀리고 또 비타민C가 또 산화가 잘 돼서 햇빛에 의해서 아침에는 그냥 pH 현재 바르고 있고 저녁에는 이런 비타민C와 그다음에 이 마데카소사이드의 이제 조합으로 비타민C의 자극감도 극복하고 또 비타민C와 마데카소사이드를 같이 바르면 피부 진피층의 탄력 섬유와 콜라겐 섬유가 되게 재생이 잘 돼서 이 진피 리모델링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성분 효과를 노려서 지금 제가 비타민C를 완전 집중해가지고 바르고 있고 먹는 것도 이제 많이 해서 이제 피부 자체에 비타민C의 유효 성분을 높이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제가 지금 스킨케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방법이 저는 좀 나름대로 이제 고전을 거듭하다가 찾아낸 방법이라 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내가 이 밤을 못 쓰는 지성 피부다. 왜냐면 저는 건조하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피지량이 많고 모공이 많으신 분들은 이 똑같은 성분이 젤로 나와 있는 타입이 있어요. 젤 타입.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저도 이제 보습할 때 이제 겨울에는 크림을 쓰고요. 네네. 여름이나 조금 습도가 높을 때는 로션을 쓰거든요. 네네. 네네. 그걸로 레이어링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겨울일 때까지 진짜 더 집중적으로 비타민C의 농도를 높여서 여름과 가을에 쌓아두었던 그런 기미 같은 것도 좀 흐려지게 하고, 그리고 콜라겐도 좀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목표를 가지고 비타민C를 침투 전달하고 있고, 네. 또 원장님께서는 되게 적극적으로 전문의약품을 이용해가지고 스킨케어 하는 방식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네. 이제 피부 타입과 목표에 따라서 저희의 어떤 그런 팁을 좀 적용을 해보실 만한 게 있으시면 한번 적용하셔서 스킨케어 잘 가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